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이 시간은 가수이자 배우인 손담비 씨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손담비 씨는 개해년 신유월 병진일 경인일에 태어나고 대우는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딱 접하면은 가장 먼저 오행을 분석하게 됩니다. 오행을 보면은 월지 중심으로 6월에 신금이 투관했고 진유합금하고 경신금이 이제 투관했죠. 이 정도면 이 사주에서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오행은 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오행이 이 사주에 가장 강한 기운을 점유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면은 금의 반대는 목입니다. 목이 일단은 용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통군 여부와 이런 걸 살펴서 결정을 하지만 일단은 금의 작은 목이다. 금은 목을 만나야 드디어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 금 자체가 목을 만나지 않으면은 완성을 할 수가 없다.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목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목은 아주 필요한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다. 즉 용신입니다. 목이 용신이라고 목이 사주에 인시가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일단 이게 용신이 되는 겁니다. 목이 용신되면은 목 중심으로 목을 생하는 수, 목이 생하는 화, 이 세 개는 다 용으로 씁니다. 용. 이 용은 쓸용자입니다. 쓸용자. 이거는 말하자면은 쓰임을 받는 오행이다. 이 사주의 8글자 중에 금수, 목은 쓰임을 금수, 그러니까 수목화는 쓰임을 받는 오행이다. 이게 일단은 오행 분석을 할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오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이걸 대운을 볼 때나 세운을 볼 적에 특히 지지를 볼 적에 이 운이 흘러가면은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내 역할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오행이 여기서 두 개가 되죠. 금이 있고 토. 금과 토는 쓰임을 받지 못해요. 금과 토는. 이거는 뭐냐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주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밖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써야 될 영수에 못 쓰는 거는 고물 폐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주에 많이 있을수록 청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 그 청소의 대상이 되는 기운이 많다는 것은 곧 그 사주를 가진 그 사람의 운명이 청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쓰임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길과 흉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가 길하고 언제가 흉하냐고 물었을 적에 이 오행 용신을 골라내면은 언제가 흉하고 길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운을 보면은 해자축 이렇게 대운이 해자축 이렇게 올라가죠. 임묘진 해자축이라는 게 수입니다. 수. 임묘진 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쓰임을 받고 목도 쓰임을 받고 화도 쓰임을 받으니까 예. 다만 여기서는 토는 이것도 큰 문제가 인데 토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술미토가 있고 축진토가 진축토가 있어요. 요거는 화에 가깝고 요거는 금에 가까워. 예. 그러니 물론 여기에 화토, 금토 요렇게라고 보면 돼요. 이 토는 순수하게 토가 아니고 화 절반, 토 절반. 요 토는 금 절반, 토 절반. 요렇게 보면 요 사주는 화 절반, 토 절반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게 아니고 요것도 안 좋아요. 요거보다 여기 더 안 좋아요. 왜? 금토가 있잖아. 금토가.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은 을축대원. 지금 38세니까 을축대원의 축에 와 있어요. 요거 안 좋고 나머지는 잘 흘러가요. 쉽게 말해서 길하다 이 말이에요. 길. 운이. 일단 이렇게 운이 길하게 받쳐줘야 내 가는 길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건 내가 쓰임을 내가 받을 적에 내가 일하는 보람도 있고 어떤 그 보람과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이.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보면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세운도 여기에서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 다 수임을 받죠. 예를 들어서 세운도 보면 이렇게 이건 수고 이거는 목이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쓰임을 받는데 요 축이 언제예요? 39세 내년 축이 들어오면은 금토의 기운이 강해져.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운을 특히 지지 위주로 봅니다. 지지 위주. 오행용신은 지지 위주로 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간도 보지만은 지지 중심으로 보는. 지지가 거의 7, 80%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지 위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지 하나가 천간에 보통 한 3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지지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 위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주의 전체적인 기lum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lum. 이거는 세운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고 사주 원국도 마찬가지예요. 원국도 여기에서 보면은 금이 있잖아요. 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기 아버지 때예요. 아버지 때. 수는 할아버지 때예요. 그럼 아버지 때 내가 불행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뒤에 시가 인시로 추정했는데 목이 오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년은 좋다. 대운이 그렇게 받쳐주고 있잖아. 이렇게 일단은 보는데 이거는 오행용신은 아주 운명의 자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륭 전체를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스캔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제 육신 위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육신도를 일단 그리면은 사주에 이 8글자를 일단은 육신도에 다시 재배치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병화일간이잖아요.
병화일간을 놓고 보면은 개해가 여기에 있어요. 관이 여기 있다고. 왜? 관은 개, 해, 예. 지지를 갈로로 하면은 관이고, 나를 극하는 건 관이고, 그 다음에 신유, 내가 화극금 하니까 신이 여기 있고 유가 여기 있어요. 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병진, 진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경이 또 있네요. 금이. 그러고 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주의 여덟 글자 이렇게 포진돼서. 오행이 골고루 있죠. 골고루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육신을 볼 적에는 월지에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격국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육신 분석은 뭐냐면은 격국 분석이고, 천간 분석이고, 이거는 부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오행용신은 기lum을 보는 데 비해서 격국용신은 부기를 본다. 어떻게 보느냐 보시죠. 자, 이 사주에서 일단은 이 사주에는 격이 뭐냐, 이 6월에서 투관한 신금이 이 정제라 그러는데, 이 정제가 이게 격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격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정제격이라. 정제격. 네. 자, 정제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정제격은, 이 사주는 원래 정제격은 사업이에요. 사업도 그 아주 규칙적인 사업, 아주 고정적인 사업, 아주 딱 계산이 나오는 딱 틀에 박힌 사업, 요런 사업. 요게 말하면 딱따박 돈 들어오는 사업, 임대업도 되고 딱 고정적으로 드는 뭐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그게 정제입니다. 정제. 깐깐하고 꼼꼼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 요런 사업이 이제 원래 정제격은 회계, 격리, 재무 이런 계통에 되게 밝고, 그 어려운 그 회계 수치 이런 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게 꼼꼼하고 정확하죠. 예. 자, 이 정제격이 되려면은, 제대로 이 정제격을 쓰려면은 우선 근황해야 돼. 병화가 근황해야 되는데, 이 격은 원래 이 격을, 이게 길격이니까 이 격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얘를 진토가 토생금해서 생해주고 또 금생수 해주고, 그래서 이 격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다, 이 세 개가 다 말하자면은 격국에는 용이 돼요. 격국의 용이야. 이게 격국 용신이야. 육신의 용신. 그러니까 이 금이 살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격이기 때문에 토가 들어와서 토생금 해주는 것도 좋고 금생수 해주는 것도 좋고, 이래 되면은 뭐하고 배치되느냐 하면은 오행용신하고 육신용신이 거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르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오행용신은 오행을 보는 거고, 이거는 육신을 보는, 이 말하자면 정제라는 걸 보는 거지, 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상 금을 가져왔지만 하여튼 정제를 본다. 정제를 생해주는 것은 식상이고, 정제가 생하는 건 관이고, 그러면은 이 정제는 뭐가 오면 좋냐면은 토가 오면 좋아요. 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딱 들어오면은, 이게 딱 들어오면은 뭐가 작동이 되느냐면, 무가 들어오면은 이 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과 이 인이
다 가동이 돼요. 말하자면은 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관과 인이 가는데, 말하자면 관인상생이 된다. 이거는 어떤 내가 조직 속에서, 어떤 소속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잔년에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6세쯤 오면은 수도운에 드니까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대운을 이게 개자까지는, 개가 들어왔을 때는 활동운이 조금 열려요. 항상 이 개가 들어오면은 뭐가 이 얘가 들어오는 순간에, 동하는 순간에 얘가 들어오면은 병과 진이, 말하자면은 비와 식이, 이거는 비식이 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활동운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해대운에 이때 육신은 항상 천간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 임에서부터 또 열리는데, 임에는 토국수 받아가지고 이때는 빛을 발휘 못해요. 개해대운에 와가 개가 이게 딱 걸리면은 비식 활동운이 열려. 예, 활동운이 열리는 정도고, 갑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 동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식과 재가 동해. 얘가 갑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활동운이 열렸다면은 이 갑이 딱 들어오면은 식신생재가 돼. 이때부터는 식신생재라는 것은 내가 활동해서 뭔가 결과를 거두어 드린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돈을 벌인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갑이 딱 들어와가지고, 갑이 26세부터 들어오는데 26세가 언제면 무잔년이야. 무잔년에 갑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식신생재가 열리는데, 그때 어떻게 열리느냐? 무토가 딱 들어가 또다시 관인상생을 해주니까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나? 어떤 소속사를 통해서 그 소속사에서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관인상생이 되니까 이게 식신생재로 이어지는 거야. 예, 식신생재로. 그래서 이 무잔년에 보면은 음악 미쳤선가? 미쳤석 하는 노래로 히트를 쳐요. 이렇게 무가 딱 들어오니까 소속사를 통해서 대운에 식신생재가 가동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딱 들어오면은 이 세 개가, 얘가 딱 들어오면은 그와 이게 마침 트라이앵글처럼 돼 있는데, 얘가 딱 동하면은 식신생재가 되고, 얘가 딱 들어오면은 비식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주는 끊임없이 에너지 파동 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무토가 들어와가지고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그 대운에 이 식신생재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되니까 이때부터 재물이 들어와요. 이 갑자대운부터는. 이 지지의 오행용신 이미 대운의 길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는 천간에서 들어올 때 이 지지는 오행용신은 길을 깔아주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일의 결정적인 것은 천간에 떴는 이 격국에 의해서 일의 성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패가 결정돼. 그래서 뭐라냐면은 이게 이렇게 비식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부로 가는 거예요. 부로. 근데 내가 여기에서 관인상생이 된다. 이거는 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얻는데도 그냥 부를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속사사에서 귀를 얻는다는 것은 소속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그 실력을 인정을 받고, 얼굴을 인정을 받고 등등 해서 그게 귀함을 받아. 그걸 통해서 식신생재로 이어져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자년, 기춘년 이렇게 해서 무기토가 올 때는 소속사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이 경인년에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경인년에 딱 오면은 이 대운에 들어왔던 간목이 경금에 의해서 간목이 날아가 버려. 딱 요해, 경금 고해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간목은 경금이 들어왔을 때는 금극목을 해서 갑이 날아가니까 식신생재가 안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가. 이게 가동이 돼줘야 식신생재가 되는데, 이 해는 식신생재가 안 돼. 그런데 이 해에 처음에는 식신생재가 안 되다가 요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사기를 당해버렸어. 사기를 당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재물이니까 사기당하니까 재물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재물 손재를 입은 거야. 왜? 이 경금이 들어와서 이 인을 쳐버리니까 이 상관생재가 식신생재가 중단돼 버렸어. 그런데 요게 그냥 경인년에도 보면은 그 다음에 병술월이 있어요. 월이 병화가 들어올 때가 있어. 경진, 신사, 이모 이렇게 월이 무인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이래가지고 갑신, 을유, 병술 들어왔을 때 병이 들어오면 이 병화가 경금을 날려버려. 그러면은 다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양력으로 치면 한 10월이 돼요.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게 간목이 살아나니까 식신생재가 돼.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또 아주 잘 돼요. 상을 받고. 왜? 이렇게 식신생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대운과 세운의 이 유기적인 관계,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이 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은 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8세 경자년인데, 경자년에 오면은 이때는 경금이 갑을 치는 게 아니고 갑이 없어. 이때는 벌써 요거는 갑이 언제냐면 26살에서 35살까지 갑이 작용하고, 이제 38세니까 을이 작용해요. 을이 들어와. 이제 갑이 아니야. 대운에서는 을이 들어왔다고. 을이 들어오면은 경금이 을하고 합이 돼버려. 그러면은 경금도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작용이 거의 정지를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경금과 을이 합이 돼가. 그러니까 좀 정체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금에는. 물론 이제 이 경금이 요게 이제 수월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껴도 요 경금은 항상 그 해에 10월 달쯤 되면은, 경이 들어오는 해는 수월쯤 되면은 다시 병술이 또 돌아요. 올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이후에는 다시 좋아져요. 그때부터는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식신생재를 하기 때문에 운이 열려요. 그러니까 10월 전까지는 좀 별로였다가 10월 이후에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요. 뭔가 일이 풀려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신축년이 오면은, 이 신축년이잖아요. 내년이 39세 신축년이 오면은 얘가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신생재에 내 활동이 돈으로 연결되고, 가장 좋은 운이 식신생재 운이요. 돈을 버리는 실질적인 운은 식신생재단 말이에요.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가동을 하는 키를 갖고 있는 게 을목인데, 이 신금이 와가지고 을목을 날려버려. 그러면은 이 가동이 안 돼. 그러면 또다시 내년에는 뭐냐면은 활동운이 팍 꺾여버려. 활동이 끊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활동은 전부 재정 활동이야.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일단 내년에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신금이
응?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아주 나쁜 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격이기 때문에 이 좀 이동과 변동이 따른다. 격이 극을 맞을 때 이가 그 을신극이 되잖아. 이러면은 내년에는 조금 그 내가 소속사라든지 뭐 이런데 변동이 온다는 거예요. 변동이. 그 내년에 변동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격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만 하나의 변동이 온다는 거 하고 활동에서 돈이 크게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정체돼요. 그러나 운 자체가 정제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이게 왜냐면 이 활동을 안 해도 이 자체가 재운이 그 직업운 자체는 가지고 있는 직업운 자체는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에 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올해도 그렇지만 이 금이 신금에 경금에 이렇게 혼탁해 버리면은 격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도 별로고 내년도 보면은 사실은 큰 대세에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좀 변동이 따르고 좀 운이 처진다 이 말이에요. 유축금을 이루고 지지에 봤을 때는 유축금을 이루잖아. 금을 이루면은 이 사주가 천간이 아니고 이때는 지지를 볼 때는 지지의 변화, 그럴 때는 오행 위주로 보는 거예요. 금이 유축금이 오니까 금은 여기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보다도 내년은 변동수가 따르고 운이 상관, 식신, 생재 활동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축이 돌아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뭐 일반인이 겪는 힘든 거하고는 달라요. 좌우간 말하자면 경제 활동이 조금 위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내년에 오행상으로 금이 들어오죠. 유축 금국을 이루죠. 천간에 을신충을 해서 이 활동을 멈추게 하죠. 식신생재 연예인 활동을 좀 멈추게 하죠. 그러고 소속사나 이런데 변화, 변동, 계약의 변동 이런 걸 가져와요. 직업적으로 요런 과정을 겪다가 이민년 되면은 40세가 되죠. 40세 되면은 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임이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가동이 돼. 활동이 굉장히 강하대. 예. 돈은 둘째치고 일단은 재원이 되는 이 활동이 막 영역이 넓혀져. 임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작동한다고 이게. 예. 이렇게 이 활동해서 돈을 버는데 이 운이 좋아져. 그러고 인이 들어오면은 아까 오행으로 봤을 때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인은 내한테 쓰임을 받잖아. 그래서 39세 9수 뭐 묘하게 9수에 걸린 것처럼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따가 40부터는 활동운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 운이 아주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 대운이 을대운이 을이 뿌리를 내리면서 강력하게 이때부터는 임묘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동되니까 본격적으로 그게 돼. 이 세운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열어주고 대운에서는 끊임없이 사관생재를 해주니까 식신생재가 엄청 잘 돼. 그래서 40세, 41세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막 여기저기 전천후로 그냥 막 CF 뭐 배우 뭐 가수 이런 걸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멀티 아마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왜 그러냐? 임계수가 들어가 이 활동을 열어주죠. 대운에서 끊임없이 을이 딱 인왕하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이게 가동되게 해준단 말이야. 상관 식신생재로. 이렇게 식신생재로 열어주면은, 이게 이제 엄청 이제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세는 좀 힘든다. 이게 39세만 잘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 아주 좋아진다. 요런 정도로 손담비 씨 사주를 한번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